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요,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IMF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경제를 진단한 내용이 보면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노동 공급이 줄고 사업장이 폐쇄되고 공급망의 혼란이 야기되고 산업활동도 소비업도 고정투자도 다 급락하고 있다. 이게 IMF의 세계 경제 진단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생산, 소비, 투자, 고용, 경제 전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이기도 합니다. 내수는 사실상 멈춰섰죠. 수출은 뚝뚝뚝 떨어지죠. 고용은 대란조짐까지 보이죠.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퍼펙트 스톰의 위기입니다. 지금. 작년에 나랏돈 엄청 쏟아 부어서 간신히 2% 지켰습니다. 올해 완전히 물 건너갔어요. 지금 정부는 2.4% 성장한다고 아직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예. 경제 후진을 조금 더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은요, IMF가 이제 국제기관 중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기관도 많습니다. 투자자들도 많고요. 국제기관으로는 IMF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노무라 정권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6.7% 전망을 했고요. 캐피탈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는요, 마이너스 1% 예측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IMF가 이렇게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한다, 이거에 대한 확인 도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소비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서울 명동, 홍대 뭐 이렇게 가보면 북적북적했잖아요. 지금 상가에 손님이 없습니다. 백화점 매출 뚝뚝 떨어져요. 1년 전보다 1분기 매출이요, 30.6%. 예. 2월 매출이 30.6%가 떨어지고요. 할인점 매출도 똑같습니다. 전년 동월보다 19.6%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소비는 6%가량이 뚝뚝뚝 떨어져요. 과거에 구제역 파동이 있었죠. 2011년에. 그때 이후로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소비심리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소비심리도. 소비심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소비를 더 안 한다, 지갑을 안 연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난해 11월에 100을 넘었었습니다. 올 2월에 96.9예요. 뚝뚝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주요 공장도 줄줄이 멈췄었습니다. 줄줄이. 2월 제조 가동률은 전월보다가 4.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70.7%예요.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이후로 가장 낮은 가동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 1공장, 2공장, 강주 공장까지 뭐 또 샷다운 한다고 그러죠. 타이어 공장들 샷다운 했죠. 벌써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할 것 없이 말입니다. 현대자동차도 울산 5공장 지금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생산과 소비 완전히 동시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무너진다, 이 말은 실물과 금융이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사실상 시장에는요, 유동성이 뚝 끊긴 상황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금융위기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수출이요? 수출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출 4월 수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수출이요, 일평균 수출이 18.6%나 감소했습니다.
18.6%예요. 이 정도면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석유제품 수출액이요 47.7% 줄었고요. 자동차 부품 수출도 31.8%나 줄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수출품이라고 하는 반도체도 1.5%나 감소했습니다. 중국 수출 많이 줄였죠. 10.2% 줄었죠. 미국 수출 마이너스 3.4% 줄었죠. 수출이 점점 이게 쫄아지는 모양새예요. 문제는 이 수출 부진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시작. 5월, 6월.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올해 성장률 자체가 미국만 하더라도 뭐 6% 이하로 떨어지고요. 선진국 성장률이 6%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부진을 헤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출이 제대로 되려면요. 전 세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게 진정이 돼야 되고요. 그에 따른 공급망들이 서플라이 체인이 제대로 복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더 힘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요. 고용은 지금 대량이라고 하잖아요. 실직은 늘어나고 당장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 3월 달에 1.9%나 줄었습니다. 1.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5만 3천 명이거든요. 보통 한 40만 됐거든요. 여기에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24.8%나 급증했죠. 실업급여는요. 40.4%나 증가했습니다. 8,982억 원입니다. 그야말로 소비, 생산, 수출, 고용 전부가 난리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인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도 이만큼 어려워왔습니다. 계속 어려워오다가 코로나19가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충격을 준 것뿐입니다. 앞으로 전망이요? 진짜 암울합니다. 암울합니다. 당장 올 2분기의 경제적 혼란 엄청나게 가중될 거다. 더 큰 충격이 올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예요.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전대미문의 충격이 다가오고 있다. 때문에 이거보다 더한 각오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는 잘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가장 어려운 것은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이잖아요.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폐기해야죠. 모든 지금 해결책이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결국 기업은 어려움은 똑같이 가중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어려워 왔잖아요. 비용이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뚝뚝 반토막 나는 건 예사였으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냥 이대로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간다는 자체가 이게 가능할 건가. 앞으로 그만큼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데 과연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런지 참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